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오후 5시 3분 코스피 200 지수 약보합 321.96. 네, 계속 지금 상단선 위에서 버티고 있어요. 네, 상단선 위에서 열심히 버티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얼마냐? 네, 거래량은 95.62%입니다. 네, 지금 뭐 오늘이 딱 제가 알기로 절반이거든요. 오늘이 아니다, 절반 지났나 보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요. 지난주까지 9일, 10, 11, 12, 12일째 되는 날인데 거래량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95.62%. 그래서 이번 달 거래량은 는다. 주봉은 이격이 해소됐습니다. 예.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여기 보시면 하단선이 보이고 이격이 해소되고 위로 올라갔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르든 내리든 자유로운 상태가 된 거예요. 어쨌든 저가는 이격 불펜 20 상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남은 건 뭐냐?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예. 그러니까 저가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올라가도 되고 내려가도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몇 프로가 나왔냐면 69.77이에요. 69.77. 586,210이거든요. 지금 한 70% 정도 나왔는데 10% 정도 오버한 거죠. 네, 지금 상태는 지난주 대비해서 10% 정도 오버한 거라 제 생각에는 뭐 큰일이 없다면 거래량은 증가할 것 같아요. 거래량은 증가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지난주 거래량이 84만이거든요. 84만인데 이번 주 이격 거래량은 94만이니까 10만 주가 더 나와야 돼요. 10만 주. 예. 네, 지금 상태로 보면 이건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94만 1657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58만 6천이니까 30만 30 잠깐만요. 94 58이니까 6 네. 맞네요. 36만이 나와야 되니까 하루 18만이거든요. 네, 오늘 거래량이 얼마냐? 17만 3천이에요. 17만 3,811이니까 지금 거래량 추이로 가면 이격 거래량은 줄어요. 이격 거래량이 줄면 이제 아래에 있겠죠? 거래량 투자 심도가 아래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올라가도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거래량이 늘어나면 333, 332.53 이 위로 올라가지 않는 한은 계속 하방 쪽에 무게가 실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보세요. 거래량은 어차피 맨 위에 있어요. 거래량. 맨 위에 있죠. 지금 위치가 맨 위에요. 그럼 여기 막힌다는 얘기죠. 근데 이 위치가 지금 337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321인데, 337까지 가려면은 지금 12포인트 정도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올라서 12포인트가 상승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가 고려 대상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막힐 수 있어요. 근데 막히는 조건이 뭐냐?
여길 못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332.53. 여길 못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수가 332.53 아래에 있어야 되고 거래량은 94만이 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58만이니까 36만이 차이가 나는 거고 빼면 36만이 차이 나고 남은 시간이 이틀이니까 하루당 18만 이상 나와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평균 18만 이상이 나오고 332.53을 가지 못한다면 지금 여기 이격볼벤 20 하단선 아니 상단선 쪽으로 종가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주봉은 아직 애매하다는 거예요. 지금 위치 자체가 일단 이격은 해소됐으니까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자유로운데 위로 누르고 있는 힘이 없어요. 누르고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틀 동안 버티면 위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끝나면 다음 주에 하단선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 상단선은 내려와요. 그러면 324.77 위가 이제 매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단선이 내려와야 매도 전략을 사용하기에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근데 이번 주는 여기 있다고, 여기. 위쪽에 있다고요. 이게 위에 있어. 다음 주가 되면 이 정도에 있는 상단선이 여기까지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될 가격을 현실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매도가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공중에 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게 쉽지 않은 모양새라는 거죠. 자, 일봉. 또 꼈어요. 답답합니다. 답답한 상황이에요.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다른 건 전혀 안 중요해요.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반영을 할 거라서 미국 증시가 오르면 우리는 이제 상방에 유리해지는 흐름이 되는 거고요. 미국 증시가 내리면 하락의 초입이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이제 첫 번째 상승 추세가 있고요. 두 번째 볼벤 구간이 있어요. 자, 상승 추세는 빨강색을 보시면 돼요. 빨강색을 보시면 됩니다. 볼벤 구간은 파랑색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래를 꺾였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여기가 상승 추세 끝이에요. 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파랑색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 썼고, 여기도 하나 썼고, 여기도 하나 썼고, 여기도 하나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P4를 쓰고, 여기는 P3을 쓰죠. 내일은 P5를 씁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P3, 여기도 P4, 내일 이제 P5를 쓰겠죠. 의도적으로 이 세 개를 다 쓸 때까지 의도적으로 변동폭을 줄이면 시간이 늘어나고 한 번에 확 움직여버리면 시간이 줄어드는데 지금은 안 움직이면서 내일까지 어쨌든 하단선과 상단선이 마지막이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 여기까지는 거래량이 내려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올라가죠.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투심이 내려와요. 자, 내일이 0구간이고 그 뒤로 4일은 1구간이에요. 1구간이고 여기만 0구간입니다. 고, 저, 종이 다 0이고 여기는 고, 저, 종이 모두 1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내일이 내린다. 내일이 내리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락이에요. 자, 내일 하락시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락.
내일 상승하면 다시 카운팅. 그래서 다시 카운팅 한다라는 거는, 예, 고조종이 내리는 봉을 다시 찾아야 돼요. 고조종이 내리는 봉을 다시 찾아야 된다. 내일 하락하면 하락 스타트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아마 다음 주에는 살짝 반등했다가 밑으로 더 내리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 얘기는, 예, 다음 주에 상승 추세가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주봉의 상승 추세가 다음 주에 끝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은 일봉의 상승 추세만 끝났지 주봉의 상승 추세는 안 끝났어요. 주봉은 상승 추세를 계속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죽으려면 일봉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일봉이 무너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내일 하락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고요. 자, 거래량을 보시면 이렇게 위로 가고 있죠? 위로 가고 있는데 요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만 1구간이고 나머지 여기는 다 0구간입니다. 0. 그래서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금요일 날 거래량이 줄지 않으면 이제 계속 위로 가는 흐름이 돼요. 거래량은 계속 위로 갈 거고, 금요일 날 줄이면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이제 어쨌든 상승에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은 금요일 날 증가하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고, 고조종, 예, 요거는 내일.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조금 우려스러운 건 오늘 이격을 해소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격을 해소했기 때문에 이격 때문에 내려야 되는 이슈가 사라졌잖아요.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내려야 되는 이슈가 사라진 상태라 내일 올랐을 때 주봉이 문제되는 건 없어요. 그러면 다시 또 카운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이 다 됐죠? 자, 그다음에 선물 월봉, 다 똑같아요. 이격 다 해소하고 누르는 힘은 없고, 예. 이격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격이 이제 해소가 됐으니까 올라가든 내려가든 너무 자유롭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볼벤 이거 피사죠? 피사 하단선까지는 다 감아 올렸어요. 거래량은 늘었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건 갭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죠? 갭이 위로 뜨면 위가 열릴 거고 갭이 아래로 뜨면 아래가 열리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돈 보겠습니다. 돈. 자, 개인이 1745억 매수에 외국인이 411억 매수, 기관이 2091억 매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을 918억 매도했어요. 918억 매도, 이게 큰 돈일까? 네. 지금 이제 8757억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물은 여전히 매수 포지션인 거죠. 네. 뭐 현물은 아직까지는 뭐 특이 사항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뭐 개인이 1조 원 이상 매수하지 않는 한은 워낙 매도 금액이 큰 상태라 변화를 일으킬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개인이 현물을 산다라는 건 조정의 빌미는 될 수 있어도 1000억대, 2000억대 금액 가지고 하락까지 이끌어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선물도 외국인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매수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가 918억 나온다고 해서 이게 뭐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재밌는 사항은 바닥을 찍을 때가 278이었고 지금이 322 정도 됩니다. 그러면 44%가 올랐어요. 지금 상승한 수치가 44%인데 외국인이 보유한 선물은 8757억밖에 안 돼요.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이게 만약에 강력한 상방을 고려한 행위라면 사실 선물이랑 현물이랑 매수세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2020년 11월 달에 증시가 상승할 때는 외국인의 현물 매수도 어마무시했지만
동일하게 선물도 엄청나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지금 막 미친 듯이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진짜 가공할 만큼 올랐잖아요. 한 달 동안 무지막지하게 올랐는데 지금은 선물의 유입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큰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행위들은 자주 보는데 그 돈이 남아서 누적시키는 그런 행위는 이번 물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현물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상방에 대한 충분한 명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물의 흐름을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가려고 선물 매수를 이렇게 적게 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뒤에 뭔가 숨기는 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제가 9월 만기 9월물을 한번 볼게요. 9월물은 6월 10일부터 9월 8일까지 9월 8일까지거든요. 근데 이 흐름을 보면 어떤 상태냐면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매수를 보시면 2022년 6월 23일부터 매수세가 들어와요. 여기 이제 7월 4일에 1조 원대로 올라갔죠. 그리고 보시면 금액이 여기도 8월 12일까지는 1조 2283억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1조 원대를 유지해요. 8월 22일도 1조 원대 계속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상 잘 안 가. 그 이상 잘 안 가면서 보시면 여기도 1조 원대 8월 30일에도 1조 2508억 원을 유지했는데 갑자기 언제냐? 요 8월 31일, 9월 2일 이틀간 다 정리해요. 그리고 그 뒤는 매도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금 흐름의 방향만 봐서는 비슷해요. 9월물의 선물 자금 흐름과 아직은 대동소이한 거죠. 지금 8천억대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보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준엔 지난 번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지금 들어온 게 지금 1조 그 다음에 이제 2조 4천억까지 갔어요. 2조 4천억까지 갔다가 그걸 다 털어요. 10월 달에 싹 다 털었다가 그죠? 싹 다 털죠. 여기 보면 137억만 남기고 다 턴 적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1조 3천억까지 갔다가 1조 6천억대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다시 또 8천억대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 매수 금액이 2조 원대를 넘겨서 유지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1조 원대 정도만 유지하다가 또 뺐다가 또 그 정도 유지했다가 뺐다가 그러면서 지수만 움직이지 선물 매수의 자금을 누적시키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글쎄요.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지속성이라는 그런 단어로 본다면 선물은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오른다 이런 뜻도 아닌 거예요. 지금은 양쪽을 다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위로 올릴 거면 돈으로 들이밀어야죠. 선물 매수를 돈을 왕창 들이밀어야 돼요. 그럼 한 30% 올라요. 여기서 선물을 들이밀어야겠다 그러면 한 30% 정도 올라간다고. 근데 이미 바닥에서 40%가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44%가 올라왔는데 남은 돈이 8,700억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2021년 11월 달에 바닥 찍고, 그때도 선물 매수했거든요. 한 1조 원 정도 들고 있었는데, 30% 올렸어요. 근데 그때는 바닥일 때 1조 원의 돈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수가, 그때 얼마였더라? 370이었어요. 370이 바닥이었는데, 그 바닥에서 406까지 올라갔거든요. 406까지 올라가는 동안, 선물 매수를 계속해서 30% 끌어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78이고, 278에 저 돈을 들고 있으면 저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은 40%가 올라와 있는데 이 돈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과연 선물은 상방으로 갈 의지가 있는 건가? 라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선물이 차라리 매수로 막 한 3조 원 이상 들고 있으면, 예전에 막 5조 원도 들고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렇게 들고 있으면 그 방향에 대해서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를 하겠는데, 지금은 양쪽 다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매도로 돌지도 알 수가 없고, 더군다나 지금 매수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애매하다. 지금의 흐름은 그냥 애매하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고요. 결국엔 지금 주봉이 상승 추세잖아요. 아마도 다음 주까지는 오르든 내리든 상승 추세를 이어갈 텐데, 다음 주 정도 되어야 그 추세와 그 다음에 선물의 자금 흐름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국면인지, 아니면 12월 초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가 포함된 건지는 그 정도 가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한 상승은 아니다.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지금이 하락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구간이니까, 투자 전략을 세우시더라도 공격적이기보다는 어쨌든 보수적으로, 이게 상방이든 하방이든 똑같다는 얘기예요. 매수를 할 것도 분할, 매도를 할 것도 분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해석의 최대치인 것 같아요.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